구분이 되는데.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 사물의 방향에 따라서 붓질 방향을 해주는 게 좋지. 색깔이 들어. 그림은 늘 함께 해온 친구이고 제자들은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되게 재밌게 가르치시고 아이들과 소통도 잘하시고 그런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림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고 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상상 속 화폭에서 세상의 사물들을 바라봅니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나만의 화폭에 옮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죠. 이쁘다 이런 것보다는 즐겁다, 행복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전 듣고자 하는데 어떤 힐링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여유를 담아내고 싶은 바람이 나를 이젤 앞에 머물게 합니다. 남해 바다가 나른한 듯 고요하게 다가오는 풍경.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선택한 돌산에 나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아담하고 고즈넉한 공간에서 나는 늘 그림을 그리죠. 30년을 넘게 해온 작업인데도 여전히 붓을 잡으면 설레는 나는 타고난 화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산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쉬고 또 뭐 놀고 또 그 안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정원에서 노는 그 산책이나 소풍을 주제로 해서 많이 그리고 있죠. 민중 미술에 빠져있던 젊은 시절도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자연을 그리고 싶었고 정원의 아늑함과 여유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각박해지면서 기대고 숨 쉴 공간이 필요해진 현대인들에게 내 그림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바란 거죠. 위 누님이 계세요. 그 누님이 그림을 굉장히 그리고 싶어 했는데 자기 꿈을 실현하지 못한 그것을 동생인 저에게 이렇게 전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에 가서 그림이 참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누나가 그걸 발견하고 저를 이제 미술에 입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까까머리 밤톨머리였던 중학교 시절, 맑고 투명한 수채화의 질감에 반한 소녀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나는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고 그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성실함으로 그림을 그려왔죠. 어, 21세기는 과연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 화두가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자연이겠다. 자연 안에서 사람들이 쉬고 놀고 뭐 데이트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것들이 가장 행복한 사회, 행복한 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품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내가 선택한 화두는 자연이었고 이후 15년 동안 나의 그림 세계는 정원 안에 머물러 왔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산과 들에서 느꼈던 안락함을 그림 속에 담아내고 싶어 늘 고민하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을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내가 그린 어떤 작업을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또 뭐 안식을 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 그림을 그리기로 내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예정된 작업 시간을 채우기 위해선 늘 시간을 아껴야 하죠. 아무래도 시간을 단축하려면 작업실에 와서 직접 해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게 습관이 되면 또 혼자 먹는 게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밥과 국, 아내가 챙겨준 밑반찬으로 소박하지만 알찬 밥상이 차려집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건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해 구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혼자 밥을 먹는 동안 나는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혼자 먹으면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생각이 자유로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작업실 안 나의 유일한 친구는 이 강아지들. 진정해, 진정. 제 그림에 강아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거의 이 두 가지 종류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흰색 강아지, 하나는 약간 밤색 톤 강아지인데 어떻게 그걸 예전부터 이 강아지가 없었을 때도 그랬는데 그 선물해 주신 분이 그걸 생각하고 선물해 주셨는지 제 그림에 나오는 그런 강아지들을 선물해 주셔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리는 화가에게 중요한 건 자연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사색의 시간. 여유로운 지금이 참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간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더욱 좋고 또 내 그림이 이제 정원 자연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삶과 예술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좋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느끼는 소박한 여유를 잠시 접어두고 세상 속으로 나가볼까요?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늘 그려온 반듯한 화폭을 벗어나 피아노라는 입체 화폭에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내가 그린 피아노에서 누군가가 연주를 하고 그 음악을 들으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피아노를 기증받아가지고 작가들이 리폼을 해서 다시 기증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대 피아노에다가 정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가지고 공연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그들 고유의 영감을 불어넣어 완성한 피아노 작품들. 피아노마다 색다른 멋과 감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깜빡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저 혼자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혼자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걸 새벽에? 아니 그 저녁에 와서 안 봤으면 이거 열었을 때 여기 하얗게 보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했을 건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딱 마무리를 지니까 다행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늘 최선을 다하시고 그럼에도 또 아주 프로 정신이 철저하셔서 작품 생활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으로 늘 존경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 또 갤러리에서도 전시도 하셨고 그런 터라 선생님께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피아노를 화폭 삼아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신선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피아노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나의 재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예술 활동에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 장르 혹은 뭐 다른 장르에도 저의 어떤 쓰임이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도와서 후원해서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내가 25년째 몸담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와서 나는 미술부를 만들었고 미래의 화가들을 키워냈죠. 이렇게 들어가면 뒤로 물러나는 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색을 칠해주는 거야. 여기 칠해보세요. 그렇지 않게. 미술부 제자들은 요즘 미술대전에 출품할 작품을 그리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하는 건 자유로워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색을 다루는 이런 그 수채화 같은 경우는 과감하면서 자유스럽게 어떤 자기 생각대로 그 색깔을 너무 관념적인 색깔 말고 풍부하게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길러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뭇잎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나무 이파리가 앞으로 갔으면 여기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이파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나무 가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야 돼. 이런 색을 그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세밀한 기법들까지 제대로 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스승의 마음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리지 않아도 돼. 구도 잡을 때라던가 색칠할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림 실력도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수업할 때는 이렇게 꽉 잡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그래도 이렇게 할 건 다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되게 어느 정도 되게 재밌게 가르치시고 아이들과 소통도 잘하시고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림 작업은 몰입과 여백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수채화 물감이 주는 맑은 감성에 매료됐던 중학교 시절의 나처럼 이 아이들도 그림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느끼고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그게 이 전공을 꼭 굳이 하지 않더라도 취미로라도 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혹은 자기가 뭐 이 길이 좋아서 가서 그 좋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어떤 끼,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 개발해 주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가는 길. 여수를 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강종렬 화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동백꽃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려온 묵직한 화가죠. 여기라고 한 3분의 1이나 됐어. 덜 됐겠지. 더 이제 생을 막 받고 뭐 빛 나가는 거 정리하고. 이게 계속 작업이야. 다른 게 아니야. 하는 작업. 선배는 내년 1월에 수십 년의 화가 인생을 담아내는 대규모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대하는 태도나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을 담고 싶은 선배 화가와의 대화는 내게 깊은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지속성 있게 작품을 매일 이렇게 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미술 선생님들, 교사들한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을 미술 선생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 작가 이상으로
또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오랜만이다. 이리 와, 올라와.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나의 제자였고 지금은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회인들. 붓을 이제 수차붓을 하나 놔줘야 돼. 그래가지고 수차붓을 들면 이제 화가가 되는 거지. 화가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뜯어 말릴 거야. 아니면 저보다 잘하겠다라고 이제 믿음이 가면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면 시키는 게 좋겠다. 살다가 보면 그 초심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재명 선생님을 생각하거나 만나뵈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평생 초심을 간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꾸준히 찾아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그림인데 지금 저기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과 작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톤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웬일로 검정옷 입은 여자를 그리셨어요? 원래 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백색이 하얀색이잖아. 흰색에 어떤 색을 밝은 색을 올리면 더 그게 맑아.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이런 핑크 같은 것이. 근데 어떤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그 색을 했을 때 그게 색이 막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 시도는 아니겠지만 괜찮다는 거지. 그렇게 바람도 불고 뭐 그런 거지. 인생 살면서 즐거움이라는 게 이렇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하면서 또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몇 점이나 전시합니까? 이번 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제가 전시가 오늘 끝나고 바로 이율배 선생님, 이율배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싣고 가서 제 작품은 떼고 이율배 선생님 작품은 다시 DP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출발하려고 파주 헤이리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전시회를 자주 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발붙이고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전시회를 열고 그림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화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죠. 매일 그 그린 그 노트를 선생님이 보면서 다들 감동을 하는 거야. 이게 어디 전국에 이렇게 그림이 좀 깔려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거고.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내후년에 쭉 이렇게 쌓이면서 그런 팬들도 생기는 거고. 헤이리 예술촌 아담한 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내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나의 분신 같은 작품들. 나의 시간과 에너지, 생각이 담긴 작품 앞에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 달 동안 못 봤으니까 내 자식 같은 거니까 보는 겁니다. 좀 나중에 가져가셔야 되죠. 또 이거하고 저거는 예약 순서하고 저기는 가져가실 거예요. 저기는 가져가시고 요 그림은 가져가실 거예요. 잘 업되게 해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이렇게 확 뜨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긴 거 이것도 나가는 대단히 좋아하셨죠. 즐거워하시고 그림이 일단은 화려하고 화사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보다 반가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정이 누군가에게 감흥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죠. 늦은 밤 작품을 내리고 포장하는 고된 작업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대에 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의 어떤 그런 허탈감 같은 느낌? 뭐 아마 그거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고 채울 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선배의 작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이 작가 활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행운인 거죠. 작품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로 만난 이율배 화가와 나는 서로의 작품에 서로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관계. 내가 외롭지 않게 화가의 길을 걷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성실성이 지금까지 이존립의 작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옆에서 보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본받아서 좀 같이 덩달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선배이면서도 후배한테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려온 나의 화두, 정원. 그곳에는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과 자연의 어울림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그림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죠. 화가의 꿈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생일대의 꿈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면 남들이 정말 내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 그런 작품 하나만 남긴다면 후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동안 그림을 그려왔지만 나는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누구에게든 감동을 줄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작품. 그 작품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정원을 거닐고 그림을 그립니다.